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90년에 삼성전자 입사를 해서 이제 90년에서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이란 주재원 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중동 아프리카 총괄 두바이 소재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총괄에서 스텝으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도 김정 부사님 말씀하셨던 그 반제품 말씀하셨는데 반제품 사업 그룹 글로벌하게 KD 사업 그룹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2년 21년 12월까지 레반트 법인장을 했는데요. 레반트가 이제 5개국입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인데 이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시아벨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시아벨트로 그 지역이 같이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그 IRGC의 해외 오퍼레이션 쿠두스인데, 쿠두스가 지원하는 국가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하마스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셨던 분들에 대한 자료는 내용들은 그 이란 내부적인 거, 그다음에 사우디 내부적인 부분인데 저는 조금 그 바깥쪽에서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자, 이란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란과 페르시아가 지금 혼동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아리아닌으로서 이제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이란공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한 민족들이 게르만, 섹슨, 그다음에 슬라브족이고요. 그다음에 이란 남하로 해서 이란 공원에 머문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고,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더 간 사람들이 이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리안의 나라라는 의미고, 이제 언어로는 인도 유럽어족, 인도 이란어족입니다. 참고로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햄, 야벳 중에 아리안은 야벳의 자손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 기원전 6세기 피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인 파르스 지방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 그리스 쪽에서 얘기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이란은 인도 이란어족이 아리안의 나라를 칭하는 것이고요. 페르시아는 제국으로서 그 국가, 그 다음에 그 정부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일부는 학자들은 이란을 페르시아로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 관점에서 이란을 시장으로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란보다는 페르시아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란 지역에는 그 이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언어와 자기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란 사람, 페르시아를 쓰는 이란 사람, 그리고 투르크를 쓰는 아제리, 그 다음에 쿠르드를 쓰는 쿠르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결국 이란은 다인종, 다민족 지역에서 다양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알기는 좀 복잡하지만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이 이란과 아랍은 다릅니까? 라는 부분인데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유사점에서는 중동에는 같은 지역에 있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아랍어 알파벳을 채용해 있고 유목민들 아니냐, 그래서 거의 같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종은 아리안족과 아랍은 셈족이고요.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이란어족이고 아랍은 세머족에서 아랍을 쓰고 있고요. 종교적인 거는 이란은 시아 무슬림이고 아랍은 순니 무슬림입니다. 이란이 시아파가 된 거는 16세기에 사파비 왕조 때 그 서쪽의 오스만 투르크, 동쪽의 아프간 순니 적대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차별화 목적을 하기 위해서 사파비 왕조 때 시아 프로젝트를 12대 이만파를 국교를 하고 나서 시아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순니들을 개종하거나 추방하거나 죽이는 이 작업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란이 시아파로 바뀌게 되고요. 또한 시아파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아 성직자들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아파는 순니파 대비해서 그 소수파이기 때문에 그
다소 그 교리에 대해서 유연하기도 하고 또는 다소 과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리나 기도하는 방식에도 일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자카타라고 하는 자선이 보통 순리에서는 통상 수입의 2.5%를 가져갑니다만은 일단 이란에서는 쿰스라고 해서 20%를 가져갑니다. 이게 이맘의 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아파가 대다수인 나라들은 현재 이란,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바레인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치 국가로 돼 있는 거는 그 알라이파인 시리아, 그 다음에 12이만파인 레바논, 자이드파인 예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 조로아스터교를 많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는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를 가져가나 그들의 생활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가져간다는 부분을 게 있고요. 특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슬람보다는 페르시아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문화 명절은 노루즈라든지 샤비알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조로아스터교의 명절은 해피 명절이고요. 이슬람의 명절은 보통 세드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하람, 아슈라, 그 아르바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예, 일단은 그 노루즈는 최대 명절로서 동기간의 연간 비즈니스의 최소 미니멈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트레이딩이나 비즈니스는 이 노루즈를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1일 전부터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비즈니스가 1년 비즈니스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왜 아랍을 싫어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란은 이슬람을 종교는 받아들였으나 페르시아 문화가 아랍 문명 대비 상위 문화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문화를 하급 문화로 갖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도 있고 아랍 왕조의 아랍인의 정책에 대해서 정하는 이란주의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 같은 반일 감정 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아랍과 다르다. 그리고 아랍보다 상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는 아까도 김종훈 부사님 얘기하신 저항경제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란에서 반외세란 그리고 사우디와 미국과 서방을 왜 싫어할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우디는 건국은 1932년이 되지만 와하비즘에서 시작이 됩니다. 와하비즘은 이슬람 4대 학파에서 나오는 한발리파 추종인데 원리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적어놨습니다만 장례, 예배의식에 배어 있는 미신적인 요소,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데 시아파는 그 성인의 그 묘지를 순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배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와하비즘에 기반을 둔 사우디 이전에는 사우디 생기기 이전에 보면 다리아 토우국 그다음에 사우디 이제 이라크 이왕국 그 당시에 메디나하고 이라크에 있는 시아 이맘의 영묘를 파손을 시키고 아까 그 윤주영 대표님 말씀하신 카라발라 지역을 침략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순니 시아가 반목을 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가지 않는데 그 적대적이 시작한 포인트가 사우디의 와하비즘파들이 이라크 카라발라에 들어와서 학살을 하게 되면서 이라크 그리고 이란 시아파들이 사우디 순니파에 대한 적대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1979년 이란 혁명 이후에 허메니가 사우디를 부편 이슬람 왕조로 언급하면서 이란 이슬람 혁명이 전파되는 것을 사우디 왕국보다는 왕조가 붕괴되기 우려해서 절대적인 사우디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 이란 체제를 가져갔는데요. 최근 아까도 윤희원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와하비즘이 좀 더 완화가 돼서 개방 개혁, 그다음 비무슬림에도 그 메디나 성지가 개방이 되고 대내외 경제 정책가 성공했다는 자신감에 의해서 유럽에 대한 인식을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교가 단절된 상황이나 국교 재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상태, 협상 중인데 현재까지 한 5차
5차례에 걸쳐서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계속 그 협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 주변 정세에 따라서 관계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세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 외국인에 대한 경제 지배에 대한 철저한 배기가 원칙을 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러시아에 5차례 전쟁을 하면서 카스피해하고 코카소스 지역의 영토를 상실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러시아인에 대한 치외 법권까지도 허락하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게임에서 러시아의 인도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프간하고 이란을 침공했는데 1907년 그 이펀 혁명을 빌미로 해서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이스파한 북쪽은 러시아가, 그 다음에 남쪽은 영국이, 그리고 가운데 지역은 중립 지역으로 투입했고요. 또한 영국은 이란에서 발생한 석유를 대한 이익을 거의 독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금이 당시로는 84%가 영국에서 가져가고 이란에는 16%만 이익금을 배분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1953년 그 모사데크 총리가 쿠데타를 국유화를 선언하게 되고요. 영국에서 MI6가 CIA에다가 요청을 해서 모사데크 정부를 정복을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공산당 투대당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소련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요. 또한 미국이 모하마드 팔레비 레자 샤의 이란에 대한 귀국에 한번 밖으로 나온 상태가 있는데 그때 다시 귀국시킨 지원해준 부분, 귀국 혁명 이후에 모하마드 레자 샤가 여러 나라로 망명을 가다가 최종 암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국에서 망명을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란 사람들은 역시 미국이 뒤에서 조정을 했다고 해서 1979년에 주일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서 440일간의 점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그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이란의 카자르 왕조의 무능함과 팔레비 모하마드 레자 샤의 근대 정책에 대한 추진했던 부분이 기득권 세력인 이슬람 성직자하고 상인 길드 조직의 이익에 반하게 됩니다. 말은 무능하고 독재적인 왕권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것은 이슬람 성직자와 상인들의 자기네가 가져가던 이권에 반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1979년 혁명 나서 이란 헌법에 났을 때 이란 헌법에는 제1차 헌법에 외국 자본의 착취에 대한 종속적 자본주의를 거부를 하고요. 국가 목표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와 외세 침투의 철폐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4장에 의하면 독점 및 외세의 경제적 지배 금지, 44조에는 경제를 국가, 재단 및 민간 부문도 구분하는데 국가 부문은 모든 주력 사항을 대상한다. 결국은 뭐냐면 모든 이란 내 산업은 정부가 주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81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특혜를 금지하고 82조에는 국내 전문가가 없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들이 전문가를 고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국인의 경제 지배에 철저히 배격하기 위해서 이란은 혁명 이후에 자립 그리고 독립 경제 정책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9년도에 미국 대사관 인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2002년에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무자히드 헐카가 이란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2012년부터는 유엔과 EU도 이란의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 차원에서는 생존 차원에서 저항 경제라는 것을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2011년 3월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저항 경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21년부터 유가가 상승의 힘에 입어서 2021년, 2022년에 경제
지표가 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라이시 정부에서는 그 저항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최고 지도자는 JCPOA에 너무 기대지 말고 지속적으로 저항 경제를 해 나가자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내부적으로는 저항 경제를 더 강조해 나가는 기조이지만은, 그래도 한편은 대외적으로는 JCPOA 협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두고 이중적인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란은 JCPOA 레드라인은 넘은 적이 없다고 외무장관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최근 동향을 보시면 그 이란하고 중국은 2021년에 25년간 경제 협정을 맺었는데, 협정 맺은 사업 부분이 IRGC의 주요 사업군과 그대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과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폐하기 위해서 중국과 계속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 방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아부무사 그레이트 툰, 레스 툰 섬에 대해서 UAE 입장을 지지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란 정부는 역으로 대만을 지지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는 방법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뭐 참고로 좀 이스라엘 정부부의 뭐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 안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이란에다가 JCPOA에 책임과 참여를 압력하고 있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대통령이었던 아마드네자드 대통령 때 이제 서방에 대한 반서방 외세를 하기 위해서 룩이스트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금년에는 러시아, 중국, 인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할로 지금 보고 있고요. UAE 같은 경우는 그 영토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것은 두바이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제수적 기지 역할은 지속적으로 담당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문화와 상관해서 뭐 이스라엘 굉장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이거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에드워드 홀의 그 문화를 넘어서는 책에 보게 되면 맥락사회, 고맥락사회, 프록시맥스, 그 다음에 플리크로닉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왜그 지금 하는 행위 하나가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게 이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유다선 교수님께서 쓰신 이란의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부분도 나타나지만, 서구는 시간을 이렇게 스피드 효율적 이자 개념을 사용하지만은, 중동지의 상위는 시간을 좀 끌면서 이거는 사업시 내구수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그 사용법이 좀 다르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그 이란 상인에 대해서 좀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는데, 그 대장서의 구장서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그대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대당서역기에서 보게 되면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일이 많으며 대체로 욕심이 많고 구하는 것이 많다. 부자지간에도 이 계산을 하며 재산이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란에 있을 때도 느꼈던 게, 부자지간에도 커미션 없이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당서에 나오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꿀을 입에 넣고 풀을 손에 발라준다. 이것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항상 말을 잘하고 풀이 물건에 달라붙듯이 돈이 손에 들어온 것을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사를 잘하고 매우 작은 이윤에도 다투고, 남자가 20살이 되면 멀리 이웃의 나라로 나가서 비즈니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인 정신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예전에 중국의 그 고서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슬람 경제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통상 하고 있는 금융은 전통 금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슬람 금융,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근거하는 법인데, 일단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고 비도덕적 뭐 거래 또는 불확실한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슬람 금융을 100%로 하는 나라는 이란과 수단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란은 두 자리의 그 이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걸 이자로 하지 않고 이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란의 그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자카 그 쿤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상업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 제가 왜 언급했는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또 하나는 그 미국 제재를 금융 제재에 대해서 그 우회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 가상화폐를 지금 할랄이라고 해서 그 파트너를 선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그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란에 대해서 그 달러와 뭐 송금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그 송금이 대금이 하냐는 부분들은 제재 환경 속에서 제3국 두바이를 통해서 송금이 이루어지는데 하왈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슬람 전통 그 송금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들도 나중에는 좀 더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왜 이란인가요? 그럼 그 이란의 잠재력은 먼저 앞에서 김정은 부사장님이나 윤여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동은 사우디하고 이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그 뭐 매장 많고 뭐 가스가 많고 그리고 또한 석유하고 가스뿐만 아니라 광물도 전 세계 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도 많고요. 근데 하나 좀 세 번째 2016년 제재 해제됐을 때 외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란이 그 제재가 된다고 해서 시장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2016년에 해외 자본이 들어왔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제재가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그 사우디도 똑같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하라는 것처럼 이란도 동일하게 그 외국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참고로 그 원유에 대한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우디는 80%지만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란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사우디가 지시 국가의 산유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그 원유 산업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 무자료 경제가 40%입니다. 보여지는 것 외에 보여지는 건 60%밖에 되지 않고 40%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요 40%는 거의 터키도 40%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독립경제, 저항경제를 한다 하더라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는데 그 수입이 30% 정도는 수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 제재 하에 있든 제재가 해제되가 있든 간에 일하는 주요 품목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잠재력은 워낙 일제 지금 현재 70억 불을 갖고 있는데요. JCPOA 작년에 타결된다고 얘기 나왔을 당시 한 8월 정도에 이란 정부하고 저희 외교부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90%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가져가고 10% 정도는 한 1조 정도는 한국에 그 파견을 하고 한국 비즈니스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들은 만약에 된다,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당장 이 돈 값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참고로 이제 나중에 보실 때 SK이노베이션에서 이란 석유를 수입한다는 어떤 계약이 됐다, 체결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같은 말을 반복이 됩니다. 천연 및 광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가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사우디가 부자 나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인구가 4천만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이집트가 1억 명이 넘습니다만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큰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은 이란은 자원과 인구,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받는 인구들이 아주 영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돈도 써보는 사람이 쓴다고 옛날에 팔레비 시절 때 워낙 잘 살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고급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냥 고급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 그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한 중짜를 한 더 붙여서 중공급 시장입니다. 그래도 단위당으로서는 중동 내의 최고급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경제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외 경제정책연구소에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18년에 JCPOA 탈퇴 이후에 이제 경제 제재가 재개가 되고 유가가 하락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됐는데 포인트는 그래서 2017년, 2019년에는 경제 제재가 재개가 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주요 품목의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기름값하고 빵값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폭등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JCPOA 재합류 기대했으나 결국은 9월 달에 작년 9월에 시접 시위로해서 중단되고 9차 협의가 중단됐습니다만 협의 이후에 이제 중단되어 있다. 이 부분인데 자 지금 라이시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재가 재개가 되면서 떨어졌으나 저항 경제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021년, 22년 한 2% 그리고 저 IMF에서는 2023년에도 한 2% 정도 성장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경제 정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급격한 환율이 전환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들은 이거 미니멈입니다. 30% 통상 매년 50% 정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서민 경제는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현재 가치가 하락되고 있는 거를 2016년을 그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힘든데 그래도 역설적으로 또 부유층들은 더 부유해지는 그런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 빈익비, 분익부 차고 그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은 그대로 또 존재를 합니다. 지금 그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란은 그 시장 그 환율 구조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 환율, 시장 가격, 니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시장 환율하고 니마라는 것은 그 동일한 수준이고요. 근데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은 큽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1960년대부터 해서 7토만부터 시작해서 지금 작년 초까지 4,200토만이 되었었는데 실제 시장 환율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요. 근데 일단 이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으시다 보니까 작년 3월 20일부터 시작해서 공식 환율제도 폐기가 돼서 지금 환율은 시장 환율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니마를 통해서 해외 수출 수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도 이제 중단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비즈니스는 하고 계신 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란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란은 그 호메이니가 정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파만 있는데 일단 이란에 대한 정파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일단 보수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그때그때 따라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지만 이란 시아파들은 사페 왕조 때 경제적 독립하고 카자르 왕조 때 정치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때 그걸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카자르 왕조나 팔레베 왕조 때 혁명에 반대했는데 이때 시장 상인과 장인들이 시아파와 승직자와 같이 도와가지고 이슬람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1900 호메이니가 죽고 나서 그 제이 라바르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가 되면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총리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란 비즈니스 경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1989년 대통령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 가장 먼저 들어가 비즈니스 했던 데는 그 당시 LG전자입니다. 저희 삼성전자보다도 LG전자가 더 빨리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걸프전이 90년, 91년이 발생하게 되고 삼성전자는 요 시점에서 다시 한 2년 정도 뒤에 LG전자 대비 한 2년 뒤에 삼성전자가 이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삼성물산 같은 상사들은 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보시게 되면 보면 정통 우파, 보수파, 지금 하메네이, 그 다음에 지금, 라이시도 이제 보수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지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유재산과 기업가 정신을 옹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상인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정기기관의 기금을 증가하게 되면 결국 성직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근거는 뭐냐면 이거는 순리도 동일합니다만은 그 시아 쪽에서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신이 만든 질서의 기본이라 본질이라고 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불평등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불평등을 조정하는 것이 성직자로서 상인들의 무역을 통해서 나오는 그 기금을 통해서 과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고아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장 상인에 대해 동맹을 가져가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면서 그 라프산자니가 대통령이 되면서 현대 국가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란 경제 체제를 한다고 진행했습니다만은 내부적인 그 환율 정책에 대한 내부 반발, 그리고 결국은 돈이 필요한데 IMF와 월드뱅크에서 자금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반대로 자금 지원이 중단이 되면서 이때부터 그 경제가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개혁파가 계속적으로 계속 나갔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두 현대우파, 좌파가 개혁파 쪽인데 노력을 많이 경제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반대에 의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 그 역작용으로 해서 아마드네자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아마드네자드가 나타나면서 이란 경제는 점점점 여기 나오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의 모든 비즈니스를 가져가는 형태를 가져갑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진짜 뭐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그 79년대 그 대사관 인재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됐고 2002년 이후부터 해서 2012년에 유엔과 이제 EU가 이제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자립경제, 저항경제를 하려고 해도 결국은 서방에서 대한 제재로 인해서 저항경제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외부적인 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현 정부는 그래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 이란 대통령입니다. 1대 대통령부터 13대 대통령 라이시까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39대 미국의 대통령부터 46대 대통령까지 여기 되어 있는데 이란의 개혁파 그러면 여기 4개의 그 변수가 나옵니다. 이란 개혁파가 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란 개혁파 공화당 보수파 민주당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현재로서는 이란이 개혁파가 미국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이란이 개혁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대화가 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칭되는 포인트가 오바마 때하고 그 다음에 그 로하니 때 요때였는데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참고로 차기 선거는 미국이 2024년 12월에 선거를 하고요. 2025년에 취임하고 이란이 그 이어서 2025년 6월에 선거하고 8월 3일에 취임식을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들이 계속 이란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은 제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도 보시게 되면 수많은 그 제재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 시 그 제재를 봐야 된다고 김정은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오팍이라고 합니다. 해외 자산 통제국. 그 오팍에 보게 되면 그 규제 내용들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규제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률적으로 그 한 6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테러 관련 IRGC하고 쿠드스 관련되거나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정부, 이라크 민병대, 레바논 민병대, 예멘 반군 쪽에 지원하는 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관련돼서 제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핵, 그다음에 미사일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부분.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재원인 석유뿐만 아니라 철강 부분에도 제재가 들어가 있고 이 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란 중앙은행, 그리고 각종 이란 은행, 그다음에 화폐, 금융거래가 제재 대상이고 또한 운송수단이 이란 국제선상에 이리슬, 마하네어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보시는 것은 결국은 이란의 테러 지원하고 있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는 그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6번째 인권에 대해서는 사이사이에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 2017년 연도별로 하는데 자세히 잘 안 보시겠지만은 2017년 8건, 18년에 21건, 19년에 22건, 20년에 32건, 21년에 16건, 작년에도 20건,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제재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그 지금 라이시 같은 경우는 계속 국가 경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유가고요. 유가 변동에 당시에 그 이란하고 미국 대통령 간에 그때 어떻게 되었느냐는 그 연관표입니다. 그래서 이란 개혁파가 경제 추진하려고 했을 때 결국 미국이 반대로 해서 요 구간이 이란 개혁파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경제 재건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그때 유가가 저유가 상태에 돈이 필요할 때 미국이 반대로 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보수파가 집권을 하는데 보수파는 보수파일 때마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만 유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협상할 때는 유가가 떨어지고 관계가 악화될 때 유가 상승 언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그 이란 경제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뭐 그런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란의 뭐 무역지대 정책이라든지 IRGC 역량이라는 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에서 얼마나 가져간다는 부분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대사관이 하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 핸드폰이 뭐 대사님 말씀은 600만 대에서 그 20억 불이 삼성에서 팔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만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G와 삼성의 지금 현재 과거에 대한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겠습니다만은 시장 점유율이 한 55%, 7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또 이라크 쪽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일리갈한 비즈니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은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제재가 되든 제재가 되지 않든 이란 비즈는 가능합니다. 그 부품 소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 사업에 대한 그 경쟁력이 있는지 경쟁 여부를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제재가 뭐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제재 하에도 비즈니스는 가능하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기계류 이런 부분들이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KD 비즈니스, SKD나 CKD 비즈니스를 한다면 여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외에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바이를 경유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두바이 쪽에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게 좋겠다는 부분들이고요. 제재가 해제됐을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되는데 이때는 그때 어떻게 되냐는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2016년대에 보시게 되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참조해 가시면 될 거고요. 특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미리 준비를 하시라. 마지막으로 김정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시장 접근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주적을 해서 이렇게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롱테일 전략으로 접근하시라는 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